우리가 하루 3번 꼬박꼬박 하고 있는 칫솔질,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을까요?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보통 사람들은 입술질의 목표를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 행위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술질의 목적은 치아의 세균막을 제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치아면이 깨끗해 보이더라도 입술질을 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지요? 입술질의 빈도. 하루에 입술질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입술질은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일까요? 물론 입술질의 빈도는 사용 도구나 방법 등에 따라 맞춤 제시가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유염의 경우 하루에 한 번만 닦아도 치유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잉? 그럼 하루에 한 번만 닦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아 우식증, 쉽게 말해 뚱티는 연령층에 따라, 우식 감수성에 따라, 우식 형태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일반적인 권고 기준은 식사 직후 일반적으로 하루 3번 직후에 닦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한 100회의 입술질보다 양호한 한 번의 입술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죠? 입술질의 장소. 입술질의 장소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입술질에 적합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수대, 방 안, 밥은, 입을 헹굴 수 있고 거울이 있는 곳입니다. 거울이 왜 중요하냐고요? 입술머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깜깜한 방안을 청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입술질의 시간. 한 번 입술질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혓솔질을 제외하고 적절한 입술질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성인들이 제2 대구치 쪽은 입술이 닿지도 않는 입술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구치 및 제1 대구치 근시면은 이미 세균막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문질러 치아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 입술질에 걸리는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른 입술질이라는 것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바른 입술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입술질의 방법.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입술질을 하시나요? 올바른 입술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입술질 방법에는 횡마법, 묘원법, 회전법, 바스법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흔히 이 닦는 소리를 치카치카로 표현하지요. 흑마법으로 이를 닦을 때 나는 대표적인 음성어가 바로 치카치카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 방향 큰 폭으로 이를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횡마법은 추천하는 입술질이 아닙니다. 첫 번째, 혀측과 교환면 위주의 입술질로서 설측과 최후방 대구치, 특히 전치부 관리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오랜 기간 흉마법을 시행할 시 식용부 마모증과 지각 감인 등을 유발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인전면의 강모가 접근하지 못하여 치간 부위에 음식물 잔사와 많은 세균막을 남기게 됩니다. 묘원법은 상하악 치아를 담은 채로 원을 그리듯 상하악을 동시에 닦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혀면에 대한 고려만 있을 뿐 설면에 대한 고려는 없고 치간부의 세균막도 제대로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질이 서투른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인 묘원법을 교육하는데요. 치약 내의 불소가 치면에 접촉할 기회를 얻게 하거나 입술질에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회전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칫솔질의 방법 중 하나로 쓸어내리면서 쓸어 올리면서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이나 플라그를 제거하는 칫솔질입니다. 회전법은 오랫동안
한국의 권장 입술질 표준 방법으로 이 회전법을 사용할 때에는 회전축이 매우 중요한데요. 회전축이 치은연 부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권장 입술질 표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조금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동은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 살면이나 구개면, 특히 하악 구치 설측을 닦는데 부적절하다는 점입니다. 하악 설측은 혀에 의하여 입술이 회전할 공간이 없고 하악 구치의 경우 수직으로 맹출하지 않고 정중선을 향하여 비스듬히 맹출하기 때문에 치면 세균막이 남아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지요. 바스법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권장하는 입술질입니다. 칫솔은 비교적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 주시고 칫솔의 끝부분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밀착시켜 줍니다. 치아부터 잇몸까지의 방향으로 칫솔을 위치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진동시키면서 치아의 틈 사이에 있는 잇몸까지 꼼꼼히 닦아줍니다. 이제 입술질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아직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